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 농촌주공의 영향을 이번에 많이 받을까요? 아마 8억대까지 최저가를 찍고 지금 11억대까지 1년여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벌판을 가로질러서 뭐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늘은 위례신도시에 나왔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성남 수정구, 그리고 하남 3개의 행정구역이 합해진 2기 신도시입니다. 총 46,000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서울 송파와 강동의 동부라인 측으로 원도심 성남, 위례, 가밀, 교산, 미사 이렇게 동부측 라인으로 걸출한 주거지역의 핵심 벨트입니다. 위례를 다니시다 보면은 군부대 시설들이 많이 위치해 있던 곳이어서 군인 아파트, 골프장, 호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린벨트나 아니면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제하고 지은 택지라서 그런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고, 평지에 남위례와 북위례로 조성이 되어 있는 중규모의 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위례역에서 위쪽 북위례까지 둘러보는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저기 저쪽을 보는 산뷰가 위례는 더 좋은 건가요? 산이 좋은데 아무래도 위례는 그 위례 중앙역 쪽 중앙 상권하고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집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자연과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남들도 좋아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되게 산이 좋은데 집값은 이제 산보다 그 다음에 도로, 먼지, 소음 이런 것하고 친해야 되죠. 단지명이 에코보다는 메트로, 센트럴 뭐 이런 것들이 좋죠. 시세가 없어요. 군인용 임대 아파트여서 여기가 송파구가 성남시 일대에 주둔 중이던 특수전사령부, 육군종합행정학교 뭐 이런 군 시설들의 흔적을 없애고 지은 곳이라서 밀리토피아 뭐 호텔, 밀리토피아 송파 학사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지. 부동산의 시세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에요. 환경과 뭐 학군과 직장과 이런 입지가 모두 좋으면 매매가가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한 가지가 빠지면 매매가가 조금씩 낮아질 때도 있고, 그런 모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이 시세인데, 이렇게 하면 미래로 갈아탈까? 이런 뭐 갈아타기 수요들이 항상 또 있고, 미래라는 지역이 대기 수요의 힘이 있는 지역이다. 수가 있고, 시장이 살아나면서 되게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거래가 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곳은 회복하는 힘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래는 여러 과목을 평균적으로 두루두루 잘하는 모범책 같은 그런 느낌. 여기가 장지천이에요. 장지천. 일종의 위례로 따지면 호수공원인데, 이 앞쪽에 보이는 게 위례 리슈빌 그리고 서밋 이렇게 2개 단지입니다. 호수공원을 남쪽으로 끼고 있는 단지이고, 장지천을 기준으로 해서 위례가 북위례와 남위례로 구분이 돼요. 아무래도 남위례가 2013년 12월이죠. 정확히 입주하기 시작했으니까 10년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고, 그리고 북위례는 2020년부터 입주했으니까 한 뭐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프라들이 좀 누적된 정도가 다르고, 아무래도 위례의 중심은 남쪽 위례죠. 여기가 이제 보행로가 잘 되어 있는데 위례가 거주하기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녹지도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여기는 휴먼링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창곡천하고 북쪽으로 여기 장지천 이렇게 해서 4.4km를 삥 두르면서 그 휴먼링 조깅하고 산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보행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좋죠. 여름에는 특히나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휴먼링이 또 위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교통이 하나 좀 아쉽죠. 트램이 지금 착공해서 내년 2025년에 개통 예정이어서 트램 지금 공사 현장도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위례 신도시에는 위례동 주민센터가 3개 있어요. 송파구 위례동, 수정구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그러니까 위례동 주민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달라서 통합하는 거가 이제 불가해서 이제 각각의 행정구역으로, 그러니까 법정동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행정동으로 3개의 동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위례역은 2021년 12월에
8호선 역사를 추가로 신설해서 개통이 된 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임장 많이 다녔던 원도심 성남의 산성역, 여기에서 한정거장 위로 올라가면 도심 쪽으로 더 들어가면 복정역, 이렇게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역사를 신설한 이제 남위례역이고요. 남위례역은 역사 명칭과 마찬가지로 남쪽 위례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남위례역이 생기면서 위례 쪽의 남쪽 권역에 있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레미안,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세 개의 단지가 매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8호선 라인 측에서는 8호선 중에서 지상으로 역사가 나와 있는 곳이 요 남위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설된 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역도 멋있고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입니다. 요 라인은 이제 성남, 원도심 성남으로 이제 들어가는 차량들이고, 좌회전하는 거는 이제 위례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입니다. 퇴근하는 인파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많은 이용객들이 남위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 쪽이다 보니까 이 역 쪽 앞쪽으로는 오피스텔들이 위치하고 있고, 오피스텔과 상권존 뒤로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가 좋은 게 택지지구다 보니까 초중고가 균형 있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살짝 부족했던 그 지하철역,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위례 중앙역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여기 가까운 단지, 이런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위례역 쪽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들 인기 있습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보이는 게 이제 언덕 넘어서 포레스티아, 산성 포레스티아고, 크레인들이 보이는 게 복정 1지구, 복정 1지구입니다. 위례랑 원도심 성남이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위례의 하단과 원도심 성남의 상단이 붙어 있어서 원도심 성남에서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또 고려하는 지역이 위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부자지도. 8호선 위례 지상으로 가는 유일한 라인입니다. 위례 순서는 아직 삽도 못 떴어. 삽도 못 떴어. 그러니까 이게 노면 전차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남위례역부터 마천역까지 연결하는 이제 위례 트램선입니다. 내년에 개통 예정이고, 이게 지하철과 다르게 되게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또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 중심으로 트랜짓몰이라고 상권의 중심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노면 전차예요. 위례에는 상권이 몇 군데 있는데, 남쪽으로는 여기가 위례 서일로예요. 위례 서일로라고 낮은 상가들, 이런 준주거용 상가들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상권인데, 여기가 중심 상권보다는 조금 더 힙하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권이에요. 그래서 위례 서일로 상권이 남위례역 쪽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위례 중앙 쪽에 위례 중앙역 광장 상권, 거기가 핵심 상권이에요. 그래서 핵심 상권, 스타필드 시티 상권,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위례의 그 프라자 상권, 무슨 프라자 있잖아요. 이렇게 상권이 남위례의 서일로 상권, 위례 중앙광장 상권, 스타필드 상권, 프라자 상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도 균형 있게 잘 형성되어 있고, 학원가 그리고 아파트, 주거지역, 상권과 주거지역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곳이 또 위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랑 비슷한 느낌이지. 위례하고 미사하고 입주 시기가 비슷해요. 둘 다 거의 2014년 입주라고 생각하면 맞고, 그래서 입주 연식이 비슷하고, 규모가 위례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뭐 규모도 비슷하고, 그래서 느낌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위례 쪽과 미사 쪽이 이런
미사 쪽도 점택지 가면 딱 이런 분위기거든요. 비슷합니다. 이번 임장 챌린지 뭐 2코스를 같이 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실은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역이 섞여버리거든요. 지역이 섞여버리고 또 임장이 너무 힘들면 이게 또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임장이 노동이 되면 안 되니까 딱 즐거운 만큼 딱 힘들지 않을 만큼 이렇게 임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2012년, 13년 이렇게 분양할 때 4억 정도 했어. 4억. 국민평형이 4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단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4억 정도? 근데 불과 한 10년 정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3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2014년 이럴 때 위례, 미사, 강남 보금자리 지구가 동시에 분양을 했어요. 플러스 마곡. 2014년에 어마어마한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들이 있었고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 집 마련 많이 하셨죠. 위례 아파트의 상단은 위례중앙 광장 쪽에 있는 단지들이 상단입니다. 근데 위례가 전체적으로 중대형 평형이 많아서 국민평형보다 뭐 38평형, 39평형 이렇게 시작되는 단지들이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위례 중앙역에 있는 국민평형 단지들은 이제 그러니까 위례의 상단이죠. 위례의 상단은 15억 내외 그리고 위례의 하단은 하남권역에 있는 위례인데 11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임장 챌린지 위례에 다녀왔었거든요. 가장 위례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재작년 11월, 12월 이럴 때 위례에 그래도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위례 하남 쪽의 단지가 8억대까지 최저가를 찍고 지금 11억대까지 1년여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입지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입지값을 한다. 이런 거 여러분 시세 트래킹 하시면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위례 중앙광장 쪽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평대 대형 평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민평형이 없는 단지. 여기 자체가 상가하고 같이 되어 있는 주상복합 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르지오 밭이에요. 중앙광장 쪽이. 근데 여기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아래쪽 창곡천을 끼고 있어서 뷰도 좋고 상권도 좋은 그런 인기 있는 단지죠.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들고 나는 게 좀 적기도 하고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진 않지만 그래도 위례 중앙광장 쪽에 있는 인기 있는 단지입니다. 이게 위례선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곡청도 지상으로 지나고 장지천도 이제 지상으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위례역 쪽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쭉 연결되는 트랜짓몰이라고 위례 중앙광장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쭉 나 있는 길이 트랜짓몰 상권이에요. 그래서 위례 중앙광장 상권인데 아무래도 위례 쪽에 가장 핵심 상권이고 또 항아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위례가 들어왔을 때는 요 상권들이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위례가 어느 정도 신도시로서 완성되고 하면서 꽤 활기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잖아. 되게 이국적이야. 이 위례의 신도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나 임장 왔는데 와 되게 이국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트램이 다니게 되면 더 약간 이국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례의 판세를 바꿀 만한 그런 노선은 아니지만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원가가 여기 좀 이렇게 밀려 있어서 이쪽으로 학원가, 위례 중앙광장 쪽으로 학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학교 배치도 좀 골고루 잘 균형 있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그리고 자연환경, 그다음에 주거환경 이런 게 굉장히 쾌적한 그런 도시죠. 여기가 위례가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임장 왔을 때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가 재미있는 게 행정구역이 3개잖아요. 길 하나 건너로 저쪽에는 수정구, 위례 센트럴자의 위센자 인기 있는 단지죠. 수정구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위례 신도시 단지고 송파 끄매그린 단지이고요. 송파구 내에 있는 위례동 중에서 가장 시세 상단을 형성하는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가들이 이제 15억 살짝 못 미치는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장 단지인 이유는 위례 중앙광장, 즉 위례 중앙역이 들어올 위례 중앙광장 쪽하고도 붙어 있고 가장 가깝고,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는 그런 단지예요. 그래서 송파 꿈의 그림이 가장 대장 단지다. 2013년 11월 거의 최초 입주죠.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는 단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옛날에 보여주는 집 할 때 2013년 11월 입주할 때 보여주는 집 인테리어 할 때 와서 봤던 거 기억나요. 그때는 진짜 벌판을 가로질러서 뭐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벌판을 가로질러서 이제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10년 차가 넘어가는 그런 단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뭔가 막 세련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입지는 어디 가지 않는다, 입지는 불변하다라는 거죠. 송파 꿈의 그린, 이 행정구역의 값도 있고, 그리고 위례 내에서 가장 좀 센터다라는 느낌이 있는 단지이죠. 위례 자체가 막 아주, 그러니까 북위례 쪽하고는 좀 다르게 공정률 자체가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막 되게 높은 건물이 있다거나 막 아주 고층의 아파트를 지었다거나 그런 건 많이 없습니다. 좀 더 쾌적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위례 중앙광장을 끼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들은 다 좋은 단지인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 단지로서는 이제 24블럭, 22블럭 이렇게 인기 있고, 요 중앙광장역을 끼고 좌측편에 있는 3개의 단지들이 되게 인기 있는 단지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위례의 옆 동네 가밀입니다. 경기도 가밀이고요. 행정구역은 경기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송파와 어떤 지역보다 가까운 곳이 가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밀은 너무 좋아. 조용하고 거주지로서 되게 매력 있는 도시인데 에코하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도 굉장히 적은 택지지구여서 상품 자체도 되게 좋고,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보다 이게 또 넓어요. 발코니 삭제 이런 거 없어서 넓고 좋은데,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자차가 없으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파하고의 거리가 뭐 1km대,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까지 실제로 한 뭐 2km 이렇게 가는데 너무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차가 없으면 버스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왜냐면은 철도가 아직 없으니까 가밀은 3호선이 오금역에서 연장이 될 예정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기약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불편하다. 그리고 옆 동네 위례가 있는데 또 위례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쇼핑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이용하려고 뭐 송파로도 당연히 넘어가긴 하지만 위례 쪽 상권, 스타필드 시티라든지 아니면은 맛집 상권들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학원가도 위례 쪽에 또 많이, 아무래도 위례가 입주한 지 10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학원가 형성도 잘 되어 있어서 학원가라든지 같이 공유하는 생활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마천이 송파의 가장 남단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가밀, 아래로는 위례, 서쪽 편으로는 문정동, 장지동하고 껴있는 곳이어서 거여마천이 신축 아파트가 막 많이 있으면 거여마천은 뭐 주거지역으로 정지여건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가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 거여마천 지역 자체가 노후도가 심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거여마천동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가 신축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플러스 민간 재개발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인근 신축으로 바뀐 2개 단지 외에는 좀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여 마천이 좀 껴있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거 궁금해요. 둔촌주공의 영향을 이번에 많이 받을까요? 아무래도 전세가 영향은 받지. 지금 네. 서울에 특히나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막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강동 쪽은 오히려 지금 제자리 걸음이거나 마이너스이거든요. 아, 그럼 지금 이미 벌써 영향을 받는 영향을 거네요? 받고 있는 네. 다 대기하고 있는 거지. 이미 미리미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둔촌주공 입주를 대기하면서 전세 시장에 이제 하반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네. 둔주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한 전세가 8억 내외 국민평균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거마도 둔주 라인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거마의 신축 단지들도 전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 좀 출렁한다 이 소리네요. 출렁. 근데 항상 이런 메가 단지들이 입주할 때는 입주 시기에는 출렁하는데 그 메가 단지가 입주함으로써 이제 문 닫고 하면 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시세나 그다음에 전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 장을 잘 넘기면 그 인근 단지들은 그래서 오히려 둔촌주공 입주할 때 그 주변 단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오히려? 것도 좋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둔주 흔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매매가 자체는 되게 견조하고 전세가는 당연히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주변 단지들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둔주 입주하는 그때 그러니까 둔주 입주 시기를 적어도 문 닫히기 전에까지는 매수를 이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 문 닫힌다는 의미가 입주 지정일 플러스 한 몇 개월까지가 문 닫힌다고 표현을 해요, 보통? 입주 지정일이 끝나도 네. 보통 한 2달 정도까지는 전세 들고 이제 맞추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한 2-3달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고 왜냐면은 이제 문이 닫혀 즉 입주 지정 기간 지나면 이자를 이제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임대인이. 그래서 1-2달 정도 왜냐면은 일부러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초기 입주할 때는 전세가가 낮으니까 조금 문 닫히고 나면 네. 그러니까 입주 지정 기간 끝나고 나면 오히려 오르니까. 전세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왜냐면은 4년 동안 뭐 올리지를 못하니까 근데 실거주 유예 3년 아니에요? 3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야. 네. 이 플러스 1거 계약해야 돼? 실거주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현재 임대차 입법하고 이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둔촌주공이 만세대가 들어오면서 입주 영향을 주는 게 이 주변의 거여 마천까지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위례 가밀도 영향을 줄 거고 둔주 반경 적어도 한 3km 이상은 영향을 주지 3km, 5km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직접적으로 위례까지 영향을 줄지는 뭐 모르겠어요. 네. 근데 둔주만 입주하는 게 아니라 강동구에 입주가 올해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가 지금 올해만 18,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동구 쪽 인근에 있는 도시들까지 네. 전세가 휘청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임차인들은 그때를 잘 노려야겠네요. 맞아요. 임차인들은 둔주도 그래요. 둔주가 전세 8억 정도면 4년 8억 내외로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되게 좋죠.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둔주 8억에 전세 살 돈으로 되게 좋은 집 살 수 있잖아요. 둔주 월세 살고 둔주 살고. 월세 살고 둔주보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런 아파트를 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거여마천 재개발입니까? 거여마천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뉴타운입니다. 초기 재개발 구역들을 지나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이제 뭐 신통도 있고 그다음에 거여 이제 마천 4구역, 마천 4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낮지. DH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쪽하고 북이리 쪽하고 붙어 있죠. 송파 시그니처 캐슬은 여기 이제 거여역과 마천역 사이에 있는 신축 단지죠.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이편한 세상하고 이 2개 단지가 거여마천 뉴타운에서 이제 신축 단지입니다. 5호선 이용해가지고 운정동에 있는 법조타운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5호선 타고 환승하지 않고 시청이나 종로 쪽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아무래도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이다 보니까 주변 정비라든지 그리고 학군 쪽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신축단지여서 상품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매매가도 송파 권역에 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송파의 막내니까 잠실 쪽 대비해서 집값이 거의 10억 이상 싸다. 이렇게. 10억 이상이요? 잠실이 달려주는 만큼 따라가는 곳으로 안전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잠실이 달려주는 거를 바짝 쫓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아무래도 아마도 이 거여마천 뉴타운 내에서 네. 다른 구역들이 아파트로 좀 주거지를 이룬다 이런 느낌들이 강해질 때쯤 아마 거여마천 뉴타운의 입지 가치도 다시 재평가될 텐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는 저쪽이 위례인가요? 여기 거여마천 뉴타운 신축 쪽을 지나서 신축택지구 옆에 보면은 점포택지라든지 상업지구들, 단독주택 부지들 지나면 여기 펜스 치고 있는 데가 여기 이제 뭐 길병원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부지, 점포택지 부지 이런 게 들어옵니다. 여기를 지나면 저기 위에 산을 끼고 보이는 곳이 이제 북이래입니다. 북이래가 2020년부터 입주를 했어요. 위례중앙역 쪽으로 이제 위례 신사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서 위례 신사선이 어떤 노선이냐면 위례 신사선이 이 위례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 만에 갔을까요? 거의 여기 위례로 따지면 GTX급이야. 그런 호재인데 빅호재야. 위례 신사선이 또 얼마나 좋은 노선이냐면 가면서 강남의 모든 역들을 다 지나는 막 7호선, 9호선, 3호선, 8호선 그걸 다 만나요? 다 만나. 다 만나고 삼성역까지 10분이면 가고 또 위례가 완전 뜨겠네요. 하교울역이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가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도 8분 만에 가고 삼성도 10분 만에 가고 되게 좋은 노선이에요. 신도시 자체 내에는 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8호선 남일에 그다음 복정역, 장지역 이런 둘러싼 그 위쪽으로는 거의 마천 위례 신도시를 애둘러서 역이 있긴 하지만 위례 신도시 안쪽에 있는 역이 아직 없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이제 8호선이나 5호선을 타고서 환승해서 이제 일자리로 가야 되니까 좀 번거로운 거죠. 지금은 위례 신사선은 아직 착공을 못했고 그 위례선이 이제 공사해서 내년에 만약에 개통하면 좀 좋아지는 게 버스는 일단 그 정시성 부분에서 좀 힘들잖아요. 근데 위례선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래쪽 남이래역 쪽이랑 장지역 쪽이랑 그다음 위쪽에 마천역이랑 연결이 되면서 위례를 관통하면서 좀 남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통이 좀 편리해지겠죠.